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안병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2차 시험에 있어가지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가지고, 시험 이제 출제 범위와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서는 시험 범위와 관련해서는 총 6개 법이 이제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 국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가지고 출제되는 문항수가 전체 40문제 중에서 12문제가 국토계획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이 6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줄여서 일반적으로 도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이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주택법이 7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농지법이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0문제 이제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비중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 있는 것 같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할 부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전체 4분의 1 이상이 이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이 함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배우시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좀 도시개발과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결정과 관련해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개별법인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상위에 해당되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건축법하고 그리고 건축법에 대한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택법, 이 두 가지 법이 각각 7문제씩 해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은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다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고, 건축과 관련된 규모에 의해 가지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일반법으로서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택법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주택과 관련해서 규모가 좀 더 큰 경우, 구체적으로 보면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는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택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건축법은 건축과 관련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주택법은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농지법은 이제 2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농지법은 주로 출제되는 부분이 농지 소유와 관련된 내용,
이 부분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과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주로 농지법과 관련해서 이때까지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된 부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출제되는 문항수도 적지만 내용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은 마지막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시험과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 가지고 자, 그 성격과 관련해서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내용이 대부분 부동산을 이제 전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서 부동산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배우십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란 건 뭐냐?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이 두 가지가 이제 부동산에 해당이 되죠. 원래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 건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 내용은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 권리 관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십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에서는 토지하고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 또는 사용 그리고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 또는 사용하고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이 부동산 공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라 하더라도 토지나 건물을 이용 또는 사용 아니면 처분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가 공적 목적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근거가 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용 또는 사용과 관련해서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토지 건물과 관련해서 이용 사용 처분과 관련해서 제한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있어서도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 범위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제 문항수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서 이용, 사용 또는 처분과 관련해서 제한과 관련해서는 각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법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각종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된 계획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계획 내용을 집행하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도 각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수립과 관련된 수립 절차하고 그 다음 집행과 관련해서 집행 절차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각각 해당되는 법에서 각종 이제 절차로 해서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해당되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수립 절차하고 집행과 관련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 가지고 성격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